반갑습니다. 그 IT 담쟁이 연대 아담년 46차 월간 포럼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시작한 지도 벌써 18번째가 됐어요. 참 코로나 오래 갑니다. 아마 올해 말에 제가 서피트 대표님하고 얘기는 못했는데 그 전에 클라우드 포시 사무실이 아주 환경이 좋아서 거기서 와인 모임을 한번 하자고 했다가 안 됐는데 그걸 이제 해서 오프라인을 다시 이제 가동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순서는 의도한 바는 아닌데 어쨌든 클라우드가 전체적으로 관통되는 주제일 것 같고 그 다음에 CEO 박스의 경우에는 또 이제 AI 이쪽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희 컨설팅 제 이제 후배인데 SCM 첫 번째 팀 우리나라 그 팀에 같이 일했던 우리 삼성 SDS 양종모 프로가 저희가 아마 모두 다 궁금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클라우드 과거 10년, 최근에 한 5년 삼성 SDS의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전략적으로 고민해왔고 실행해왔어. 그래서 이 주제를 제가 정리해가지고 아마 설명을 하면 모든 사람들한테 공통된 어젠다가 될 것 같아서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세상 10년을 되돌아보고 10년을 내다본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서 부탁을 했습니다. 예, 양용호 프로 시작해 주세요. 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삼성 SDS의 양종모 프로입니다. 방금 잘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좋은 기회 주셔서 그나마 제가 조금이라도 갖고 있던 경험이나 지식을 공유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 20분 정도인데요. 뭐 장표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어려운 거는 없습니다. 제가 뭐 클라우드의 기술에 대해서 막 깊이 있게 오늘 얘기한다기보다는 아마 일부는 아실 만한 내용일 건데 그걸 다시 한번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아무래도 이제 몸담고 있는 삼성 관계사들이 클라우드를 준비하면서 어떤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공유해 드리면 그게 결국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나게 될 클라우드의 문제점들에 어느 정도 해결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목차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IT 환경하고 클라우드에 대해서 그동안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잠깐 좀 살펴보고요. 이 퍼블릭 클라우드라는 것이 시작한 지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한 10몇 년 정도 돼서 이제 했는데 그동안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발전이 결국 기업들에게는 또 다른 고민거리를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고민거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잘 적용할 수 있을지 이걸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해서 좀 정리해본 자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아마 저희 여기 선배님들도 다 계셔서 아시겠지만 이 90년대 저도 이제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을 해서 했던 프로젝트가 94년도에 지금은 없어진 회사입니다만 캠브리지 멤버스 양복을 만드는 당시에는 이제 삼풍이라는 회사였는데요. 거기에 이제 오라클 홈즈 1.0하고 리포트 1.0으로 프로젝트를 해서 전사 시스템 구축하는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경험했던 얘기가 결국은 당시 프로젝트 기간에 영향을 미쳤던 것 중에 하나가 HP 장비에 대한 도입이 오래 걸렸던 게 영향을 미쳤던 게 있었고 굉장히 조금 의아하기도 하고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전산 기기를 구입하는 게 왜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치나 뭐 이런 생각이었고요. 또 한 가지 놀라웠던 거는 맨 밑에 써 있는 것처럼 이 HPUX의 장비를 설치해주고 세팅해주고 하는 그 컨설턴트가 저희 투입되어 있던 당시 파트너급의 비용과 거의 맞먹는 비용을 지불을 했었어야 하는 거였습니다.
이게 이제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하드웨어 포션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점점 줄어들고 이 비즈니스나 어플리케이션 영역에 결국 영역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로 가고는 있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이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이 영향을 미치는 게 과거의 모습이었고 결국 이게 최근에 이제 얘기되고 있는 오늘 말씀드리게 될 클라우드에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저희 그 조 대표님이나 다른 분들 만나서도 얘기를 해봤는데 이게 마치 1980년대 후반 90년대 저희들이 고민했던 그 고민이 결국 다시 2020년도에 반복되는 것 같다. 이 IT 인프라 환경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예전에 했던 그 2, 30년 전에 고민했던 거의 고민의 정도가 그 점차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형국이 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클라우드에 대한 고민을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제 어플리케이션하고 비즈니스 로직 쪽으로 나눠보면 결국 이거에 대응하는 개념이 결국 이름을 좀 바꿔서 그렇지 뭐 이아스 그리고 파스, 사스 형태로 이제 변환하면서 결국 인프라 영역이 하드웨어는 이아스의 형태로 소프트웨어는 플랫폼 애저 서비스라는 파스의 형태로 그리고 어플리케이션하고 비즈니스 로직은 소프트웨어 as a 서비스라는 사스의 형태로 이제 변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변환된 내용이 결국은 근거가 됐던 게 이 컴퓨팅 파워도 많이 좋아졌고 네트워크 속도도 많이 향상이 되어서 결국 이 두 가지 기술적 발전 때문에 결국 이런 기존의 IT 기업들이 기존의 데이터 센터나 아니면 하드웨어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던 시도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그게 또 다른 하나의 그 배경 중에 하나였던 게 결국 내 사무실 옆에 장비가 없어도 결국 내가 어플리케이션을 쓰는데 문제가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죠. 결국 이렇게 해서 당시에 과거에 드러났던 모습은 이제 데이터 센터 자체를 아웃소싱하거나 인프라스트럭처를 아웃소싱하는 경우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됐던 거였고요. 그 다음 또 나왔던 게 결국은 개발을 빨리 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무겁고 어렵다고 하는 메인프렘에서 유닉스로 갔듯이 유닉스에서 좀 더 가벼운 IT 환경으로 변하는 리눅스로 변환한 유닉스 투 리눅스로 갔던 거. 그리고 상용 소프트웨어들을 대체할 만한 정도의 성능을 가지는 오픈소스 기반의 소프트웨어들이 나왔던 거. 사실 이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서 결국 클라우드라는 게 탄생을 할 수 있었고 그 기반으로 지금의 발전 속도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IT 기업들이 이 2000년 후반서부터 지금까지 어떤 모습을 했는지를 좀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여기 표시되어 있는 기업들이 뭐 전체를 대변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으나 제가 그 클라우드 사업에 대한 기획을 하면서 알아봤던 기업들의 리스트들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강자라고 할 수 있는 하드웨어 벤더들이 있는 거죠. IBM과 HP라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센터 아웃소싱이라는 사업과 맞물려서 이 호스팅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이제 미국의 렉스페이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사실은 그 조금은 다른 속성을 가진 업체들이었죠. 그러니까 검색 엔진을 기반으로 시작한 구글이라든지 그리고 뭐 아시는 것처럼 OS나 비즈니스 소프트웨어를 준비했던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그리고 전혀 사실 생뚱맞지만 인터넷 상점이라는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책을 팔던 아마존이라는 전자상거래 업체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뭐 이 분류 말고 또 다른 분류가 있겠으나 일단 이 상태로만 한번 보시면 2000년도 후반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술적인 발전에 의해서 결국 각자 조금씩 다른 방법으로 클라우드에 대한 준비를 하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IBM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본인 스스로가 사실 본인의 사업을 카니발라이즈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려서 결국 뒤늦게 시작해서 13년도에 소프트웨어 레이어라는 이제 회사를 인수하면서 IBM 클라우드로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 밑에 있는 HP나 렉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 클라우드와 관련되는 퍼블릭 클라우드와 관련된 사업을 시작을 했다가 몇 년 안에 그냥 그 사업을 접은 두 회사입니다. 그래서 HP 같은 경우도 HP 클라우드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시도하다가 뭐 사실 최 4, 5년이 되지 않아서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을 서비스 종료하게 되는 상태가 되었고요. 그리고 엑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호스팅을 하면서 여기 밑에 표시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지금의 강자라고 있는 아마존과 비슷한 시기에 렉스페이스가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조금 다른 형태인 그들 나름의 기술력을 가진 오픈스택이라는 이 표준화된 공통화된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퍼블릭 클라우드를 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15년도에는 이 사업을 접게 되고 그 영향으로 사실 이 회사의 그 뭐죠?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전환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 밑에 있는 회사들은 사실은 아마 IT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약간 생각지도 않았던 회사들이 점차 이렇게 클라우드 영역으로 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아마존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 만들어서 쓰려고 클라우드라는 이름으로 생각지도 않았던 이제 다양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준비 그리고 각 세계 지역에서 서비스를 시작하려고 했던 그 기반으로 준비했던 그 클라우드 환경을 결국 이게 외부의 서비스들로 그러니까 외부의 개발자들한테 공개하면서 대대적인 하여튼 인기도 끌고 호응을 받아서 결국 지금에 이르게 된 거고요. 뭐 구글도 사실은 본인들 스스로 쓰고 있던 데이터 센터 환경을 외부에 공개하기 시작하게 된 게 결국은 이제 1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제가 이 클라우드 사업에 관련돼서 준비를 하면서 데이터 센터 사업자들하고도 몇 번 회합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결국 아마존이 이렇게 크게 됐던 이유가 결국은 물론 사업자의 그 해안도 있었지만 사실 약간의 우연을 겹치는 경우도 있었다. 마침 그때 2008년도 리만 브러더스 사태 이후에 이런 부동산 자산에 대한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포함한 건물들이 굉장히 싼 가격에 매물이 나올 때 아마존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센터들을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인수를 하기 시작을 했었대요. 전 세계적으로. 그때 사실 인수하고 헐값에 거의 뭐 1불에 샀던 데이터 센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받았던 데이터 센터 자산들이 결국 지금의 마켓쉐어 1위라는 지위를 가지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됐다라고 해요. 그리고 아마존은 아시는 것처럼 어, 뭐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일단은 2010년에 저희 한국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그때 뭐 다른 고객들도 있지만 결국은 그때 시점이 어떤 시점이었냐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가 갤럭시 S1이라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글로벌 시장에 런칭하는 시점인 거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뭐 다른 조그마한 스타트업들과 달리 대규모 기업에서 대기업군에서 AWS 클라우드를 사용했던 게 결국 2010년도였고 그게 이제 지금까지 한 10년의 세월이 흐르게 된 것 같습니다.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0년 기준으로 보면 뭐 지금의 마켓 쉐어를 1위를 하고 있던 AWS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경우에 사실은 굉장히 뭐 지금으로 보면 굉장히 미미한 수준의 상품과 매출 수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단 10년 만에 거의 뭐 40배, 뭐 30배 이런 정도의 회사가 되었고요. 상품 개수로 보면 한 200여 개라고 되어 있지만 그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1000개 정도가 결국 이 플랫폼에 얹어서 자기네들의 소프트웨어를 사스 형태로나 또 다른 뭐 설치형 혹은 뭐 서비스형으로 제공되는 서드 파티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1위 사업자가 가지는 지위가 있는 거였고요. 어, 지금 제가 한국 시장에서 사실 AWS의 매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곳들이 많지 않은데 저희가 이제 사업 기획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가지고 추정을 해볼 건데
AWS의 한국 매출이 한 1조 정도를 돌파한 게 몇 년 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사실 이 국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 매출들을 일으키고 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인 거죠. 이렇게 클라우드 회사들은 엄청난 성장도 하고 매출도 늘려가고 있고 고객도 늘려가고 있는데 결국 기업 고객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이러한 성장사에 있는 그리고 성장이 기반이 된다고 있는 클라우드를 잘 적용할 것인가. 그래서 사실 기업의 클라우드 도입에 딜레마들이 좀 있는 겁니다. 앞서 기억을 하시겠지만 과거에 하드웨어 업체들의 그 매여서 예를 들면 HP계 기계 기반으로 되는 소프트웨어만으로 되는 이제 회사들도 있었고 뭐 IBM 기계 기반으로 하는 경우 사실 그거를 뭐 넘어서기 위해서 독립적으로 독립성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AWS가 도미넌트한 마켓 리더가 되면서 이 락인되는 거에 대한 대비책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제 준비를 해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클라우드의 도입 현황도 도입 형태나 양식도 굉장히 다양해진 거예요. 여기 지금 그 플렉세라는 회사에서 매년 이제 클라우드에 관련되는 시장 리포트를 내고 있는데 결국 과거 대비 하이브리드 형태 그러니까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을 섞어서 사용하게 되는 그런 시장의 규모는 지금 뭐 매년 10%포인트씩 이상씩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반대로 보면 다들 고민이 많으신 거죠. 아, 이걸 어떻게 섞어서 쓰지? 어떤 걸 퍼블릭으로, 어떤 것은 프라이빗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딜레마가 있는 거고 고민을 좀 해야 하는 부분인 거고요. 그 다음 고민은 물론 IT와 관련돼서 뭐 했던 형태와 비슷하게 갑니다. 스스로 운영을 할 거냐, 아니면 전문 운영사를 도입을 할 거냐. 이 부분도 결국은 기술에 대한 부분의 접근성이 좀 빠른 매니지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 시장들이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 부분도 사실은 이제 기업들이 고민을 해야 될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답들을 하나씩 하나씩 준비를 하는 게 결국 필요하겠다라인데 이게 어느 하나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정답이 있진 않지만 몇 가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들을 좀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준비할지를 좀 봤는데 첫 번째는 사실 뭐 너무나 기본적인 얘기지만 상품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에 대한 기술 요소를 알아야 되는데 어떤 부분을 알아야 되냐 하면요. 아까 클라우드의 기본적으로 가지는 특성들이 결국 사용료를 효율화하는 거. 그래서 사용 기간만큼 혹은 사용 시간만큼 용량만큼 가격을 다르게 책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어, 조금을 관심을 가지면 어느 구간에서 어떤 가격이 어떻게 책정이 돼서 갑자기 뛰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잘 알려주진 않지만 추가적인 할인 정보들을 계속 요청을 하면 할인에 대한 정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큼 상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고 두 번째는 아키텍처적인 측면인데 이 어느 상품을 쓰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다른 상품을 같이 섞어야 기능을 발휘한다라고 상품이 기획되는 경우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유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기능이 있지만 그 원하는 기능을 어디까지 어떻게 구현해야 될지 상품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대부분 이제 클라우드 회사들이 그 자기 클라우드에서로 들어오는 그 인바운드 네트워크에 대한 비용은 거의 다 받지를 않고 있는데 자기 클라우드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에 대한 비용을 굉장히 과다 설정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키텍처를 설정할 때 클라우드 내에서 이 인바운드 아웃바운드로 나가는 데이터 양이나 네트워크 양들을 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원의 관리, 이제 클라우드의 하나하나 이제 IT 자원들을 관리하는 부분인데, 첫 번째 포인트로 적었던 게 이 자원 현황이나 비용 관리를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AWS 같은 경우에는 비용 정보나 사용량 정보를
사실은 이렇게 굉장히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내주지 않습니다. 우리 사실 그 핸드폰 요금료를 보면 내가 데이터를 얼마나 썼고, 통화를 얼마를 했고, 문자를 얼마를 했고, 그리고 뭐 요즘도 그 정보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뭐 시내 통화료, 시외 통화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AWS는 빌링 정보를 보낼 때 A 어카운트 월 사용액 총액 얼마 이렇게 100만 원 뭐 혹은 뭐 10억 이렇게만 보냅니다. 그 10억의 내부 세부 내역을 보내주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결국 사용자가 내가 무슨 클라우드 자원을 어떻게 썼는지 뭐 이런 것들을 사실은 개인이 관리하고, 그러니까 각 기업들이 고객들이 관리하지 않으면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 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각 사업 단위별로 사업 부별로 사실은 다른 종류의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계실 텐데, 소위 말하면 IT를 담당하는 CIO 입장에서 보면 이 어카운트별로, 그러니까 사업팀별로 사업 단위별로 클라우드 자원을 어떻게 쓰는지를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조차도 사실 이런 클라우드 회사에서는 잘 제공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뭐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자원들이 있으면 꺼줘야 되는데, 그 끄는 거를 안 끄고 그냥 하면 결국 돈이 나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개발 시스템 같은 경우 개발자들이 야간에 작업을 안 하면 그 시간은 그냥 자원을 꺼놓으면 됩니다. 물론 꺼놓는다는 상태가 사실 껐다 켰다 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렇게라도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고, 스토리지도 사실 제가 그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보면 이 스토리지 비용이 클라우드에서 가장 비싼 비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용량이 100기가일 때 하고 테라바이트, 페타바이트로 가게 되면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금액이 늘어나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언제 이렇게 데이터가 쌓였지? 이게 갑자기 왜 비용이 몇 배가 되지?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핫, 웜, 콜드라고 했는데 결국은 어, 자주 사용하지 않는 데이터 같은 경우는 더 저렴한 스토리지 자원으로 옮기는 기용, 그런 이제 노력들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토폴로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결국 자원들 간의 관계 문제인데, 아시는 것처럼 이게 자기 사무실 내에 센터 내에 모든 자원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자원들 간의 연결고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게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어느 자원에서 돌고 있는데 그걸 수정하면 어디까지 이게 영향도를 미치는지를 파악하지 않으면 이 어플리케이션 수정 자체가 불안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최근에도 있었지만 결국 어떤 부분에 장애가 발생하면 그 장애의 영향도가 어디까지인지를 아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토폴로지와 관련돼서 전문적으로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어찌 보면 또 클라우드 시장이 커감에 따라서 또 다른 새로운 그 기회가 될 수 있는데, 결국 그 IT를 관리하는 CIO 입장에서 보면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관제 화면 같은 것들을 하나 만들어서 어플리케이션 간의 연결고리를 자원 레벨에서 연결해서 관리하고 있는 상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사실 사람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사실 그냥 단기간에 잘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결국은 사실 제가 이 적어놓은 순서가 중요도의 순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얘기 드렸던 몇 가지 고민 사항들이 아키텍처적인 측면인 거예요. 구성을 어떻게 할 거냐, 어느 자원을 어떻게 해서 운영할 거냐, 그리고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어느 구조 내에서 구동을 시킬 거냐, 이 부분인데, 결국 이 아키텍처에 대한 이해를 하시는 분이 결국은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은 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MSA라고 했는 게, 사실 여기 그 아시는 뭐 IT 오래 공부하셨던 분들 예전에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뭐 이런 거하고, 그리고 SOA라고 한때 불렸던 그거하고 사실 거의 같은 맥락인 거거든요. 결국은 이 MSA를 잘 적용해서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클라우드에서 필요한 거고요. 아시는 것처럼 클라우드는 워낙 자원 레벨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 자원의 크기를 작게 만들수록 좋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소프트웨어 구성 자체, 구도 자체도 작게 만들수록 더 효율화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시간이 많이 좀 됐는데 이제 한 페이지만 더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컨테이너하고 쿠버네티스, 이게 뭐지? 뭐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결국 이게 무거운 IT 자원들을 점차 가볍게 만들고 더 유연하게 만드는 기술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야 클라우드의 기본적인 그 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컨테이너 쿠버네티스 기술 인력들도 점차 좀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다음 이제 조직의 역할 부분인데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저도 질문을 많이 받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데브옵스 체계가 뭔지는 알겠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 기존 조직에서 운영할 거냐? SR이라는 체계를 어떻게 조직에서 반영할 거냐? 이게 각 회사마다 사실 다른 방법으로 적용해야 될 부분이라 뭔가 한 가지 답은 없지만 결국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개발 조직, 운영 조직, 그리고 이거를 전체하는 기획 설계 조직의 역할이 점차 역할 자체가 경계가 허물어지는 거죠. 그 허물어지는 거에 대해서 사실 조직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사실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어떻게 준비를 할 때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20분 동안 말씀드리지 했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네요.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삼성 SDS가 사실은 뭐 다른 IT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대기업군에 있는 IT 회사들이 대부분 클라우드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은 그 삼성전자가 클라우드를 굉장히 초창기에 도입하면서 맞닥뜨렸던 문제점들을 같이 경험으로 풀고 있고 해결해 나가고 있던 그 경험치가 어찌 보면 이제 삼성 SDS가 가지는 클라우드의 경쟁력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뭐 클라우드에서 준비하셔서 하거나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한테 이렇게 쭉 뻗은 길에 하여튼 이 무지개가 뜰 수 있는 클라우드의 무지개가 뜰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좀 가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장표를 구성했습니다. 일단 이 정도까지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